이건 정말 안타까운, 예, 깝깝한 뉴스입니다. 깝깝한 뉴스. 엘라바마에서 나온 뉴스인데, 로맨스 사기 들어보셨습니까? 로맨스 스캠. 예, 로맨스 프로드 혹은 로맨스 스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로맨스 사기.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데이트 사기 같은 겁니다. 사귀자 해놓고서는 돈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보이스 피싱보다 수준이 좀 높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이 남자하고 지금 이제 온라인상에서 알게 돼가지고 서로 막 알고 봤더니 같은 크리스찬이다. 이제 막 너무 반가워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막 기도도 하고 이랬는데 그랬던 그가 갑자기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얘기해서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하고서는 선뜻 돈을 보내준 거죠. 돈을 은근히 많이 보내줬더라고요. 뭐 이 뉴스 영상에 제가 보니까 그 돈을 송금했던 체크 기록들을 쭉 몇 가지를 보여주는데 어떤 체크는 뭐 3,500불을 보내준 것도 있고 뭐 돈을 많이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남편하고 사별을 한 이후에 사별을 하고 나서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이 외로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사람 만나서 남은 인생을 또 좀 의미 있게 살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런 사기꾼들을 만나게 된 거고요. 한 남자가 아닙니다. 3명의 남자한테 사기를 당하고 그것도 기간도 8년 동안 무려 8년 동안 3명의 이런 사기꾼들한테 사기를 당한 돈이 얼마냐? 43만 불을 갈취당했다. 뭐 뺏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본인이 써줬으니까. 본인이 보내준 겁니다. 여기저기에다가. 야. 본인이 현찰이 43만 불이 있었고 65만 불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고요. 아니 이 아줌마가 멍청해가지고 이렇게 당했느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박사님입니다. 예, 박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데이트 사기를 당하면 자기가 내가 이런 사기를 당했어요라고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뉴스로 나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요번에 알라바마에서 어떻게 헌츠빌 지역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지역 방송에 직접 본인을 드러내고 본인이 썼던 체크들부터 해가지고 돈 송금했던 기록들도 다 공개를 하고 자신이 지난 8년 동안 3명의 남자한테 43만 불 사기당했다. 이제 이렇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 지역방송이 WAFF라는 지역방송인데 지역방송이 이 박사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중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래서 전화벨이 울려서 보니까 텍스트 메시지가 온 거죠. 그 사기꾼 남자한테서.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뭐 이러면서 사기꾼한테서 메시지가 오는. 그러니까 인터뷰하다 말고 이 양반이 이게 그 남자가 보낸 거야 그러면서 보여주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분이 이걸 이제 알게 됐느냐? 교회에 갔다가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너 아무래도 그 사람 사기꾼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럴 리가 없다. 나는 그 사람하고 아주 신실하게 신앙적인 이야기도 계속했었고 함께 기도도 했었고 그 사람이 절대 나한테 이렇게 사기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오히려 항변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도 지금 그런 사기꾼이 한 사람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도 그런 사기꾼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뭔가 문제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아줌마가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이들이 전부 다 사기꾼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연락을 다 끊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묘연하다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연락을 주고받고 매일 전화를 주고받아서 언제든지 그 사람하고 연락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운데 연락 딱 끊어버리면 이 사람들 핸드폰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게 모두가 다 거짓말이니까 내가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도 다 거짓말이고 전부 다 직장 어디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다 거짓말이니까 종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해외에 살면서 이런 식으로 로맨스 사기를 벌이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다.
겁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는 이 도표는 뭐냐 하면은 이런 로맨스 사기가 최근에 지금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도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심각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2021년의 통계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2021년보다 2022년에 더 늘어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올해는 아직 상반기밖에 지나지 않았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5억 4,700만 달러의 손해 피해액이 나왔다. 이거는 신고한 사람들이 접수한 피해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하고도 창피하니까 혹은 그냥 잊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신고 안 하신 분들 얘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무려 5억 4,700만 달러. 로맨스 사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심각합니다. 이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립 하트라는 박사님인데, 이 립 하트라는 박사님은 심지어 은행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은행에서 전화해줘가지고, 아니 자꾸 송금을 여기저기 하시는데 이거 아무래도 좀 사기성인 것 같은데 좀 이거 제대로 송금하신 거 맞나요? 라는 확인 전화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나중에 이제 교회 친구 얘기를 듣고서야 이제 깨닫게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더 늦기 전에 깨달으셔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준비해야 되겠다. BBB라는 곳에서 이 로맨스 사기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만약 당신이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만났고 그들이 의사소통을 소셜미디어 밖으로 빠르게 옮겼다면 일단 조심해라.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트위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친구가 쉽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친구가 됐는데 친구가 된 그 플랫폼에서 계속 대화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거 지금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우리 바로 전화로 통화합시다 하고서는 전화번호 주고받고 바로 전화로 통화하자라고 전화 통화를 직접 주고받는 이런 식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사기꾼들은 당신에게 돈을 요구하기 전에 재정적인 문제를 암시한다. 자꾸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넌지시 슬쩍 느끼게끔 계속 얘기한다는 것이죠.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그래서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냐면, 네가 주고 싶어서 줬지 내가 달래서 줬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 사기꾼들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일단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본인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사기꾼은 함께 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빠르게 말할 것이다.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난 네가 좋아, 네가 마음에 들어, 난 널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이 금방 나오면 그러면 이것은 일단은 의심하셔야 된다. 요즘 온라인 사이트 중에 보면은요, 기독교인들끼리만 연결해주자 해가지고 크리스찬 커플링 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런 사기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많죠. 특히 이제 남녀노소 불문하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누구나 다 외로움이라는 걸 느낄 때가 있는데, 외로움을 느낄 때는 그 해법을 주변에서 바로 찾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자칫 잘못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사기꾼들의 유혹에 빠지실 수 있다.